자, 18년 수능에 나왔던 융합 지문, 이 뭐 뉴턴의 만유인력 머시기 지문에 나온 3점짜리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안 될 것 같으면은 무조건 별표 쳐놓고 맨 뒤로 넘겨가지고 나머지 거 다 풀고 나서 풀어라 라고 하는 문제 있죠. 거기에 100% 부합하는 놈입니다. 이 녀석이 얼마나 지독한 놈이냐면은 일단 문제가 이 한 라인에 안 들어가요. 설명하는 입장에서 엄청 빡치는 거지. 지문도 붙이고 문제도 붙여야 되는데, 이 정도로 긴, 여태까지 나왔던 국어 문제 중에서 제일 긴 문제일걸 이게? 아무튼 이걸 딱 보고 나서 와 라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맨 뒤로 넘겨. 알았지? 근데 어찌됐건 이 녀석도 차근차근 읽으면은 풀리는 녀석은 맞거든요. 자, 보시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부터 일단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일단 뭐 넘어가려고 문제집 교재를 지금 푸는 게 아니라 공부하려고 푸는 거니까 이런 것도 결국은 푸는 원리는 똑같거든요. 보시면은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럴 때는 이렇게 괄호를 쳐주잖아요. 이 지문 먼저 봐야 돼요. 오케이?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고요. 우리 말로 하면은 아마 정리가 다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를 하면서 좀 해봅시다. 자, 보면은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아래쪽에다가 쓸 거예요. 자, 봅시다. 일단 17세기 후반의 뉴턴은 태양 중심설을 역학적으로 정당화했다. 태양 중심설을 뭐 정당화했는데 저거는 만유인력 가설, 요런 제가 체크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따라서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눈으로 살짝 집중해 주셔야 되는 단어들인 거예요. 만유인력 가설로부터 케플러의 행동 어쩌고저쩌고 연역했는데, 이때 가정된 만유인력은 뭐예요? 이건 동그라미 쳐야죠. 왜일까요? 설명을 해줬으니까요. 이 지문을 읽고 이 지문을 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단어라는 겁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공식화해 볼까요?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냥 비스무리한 결과값이 나올 수 있도록 쓰는 겁니다. 만유인력은 비례랑 반비례라고 하니까 A랑 B라는 녀석이 있다고 칩시다. 질점은 뭐예요? 크기가 없고 질량이 모여있다. 어떤 질량이 뭐라고 해야 되죠? 질량이 엄청나게 응축되어 있는 상태?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엄청 무겁지만은 크기는 없는, 상상하기 힘들죠. 그냥 그런 놈입니다. 공중에 떠 있는데 엄청 무거워. 안 보여. 크기는 없어. 아무튼 그런 가정을 한 거예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의 두 질점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A 곱하기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것이 만유인력이고요. 비례랑 반비례를 없애버리고 그냥 똑같다고 치면은 요것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겁니다. 일단 이런 식은 세웠죠. 이게 완벽하게 무조건 쓰이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머릿속으로 돼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읽어봅시다. 지구를 포함하는 천체들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대칭을 이루는 구라면, 구대칭은 뭐예요? 이 특성 봐주시고요. 어떤 물체가 중심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같은 거리에서 같은 특성을 갖는 상태.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자면요. 여기가 아닌가요? 이 녀석입니다. 요 말이랑 같은 말인 거예요. 여기에 쓰인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이런 구라면 천체가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지구가 그 지구 밖에 있는 어떤 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뭐예요? 지구의 각 요소가 그 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의 합이랑 같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하나가 나오죠. 만약에 A라는 녀석이 A1과 A2와 A3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얘는 이 세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는 녀석이에요. 이 A라는 천체의 부피 요소는, 부피 요소 잠깐 네모치고 여기에 네모치고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A 요소, A에는 부피 요소가 A1, A2, A3 잘게 나누니까 이 세 가지밖에 안 나왔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B를 A가 당기는 것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이것은 똑같이 내려오면 이 녀석의 만유 인력은 A1, A2, A3 곱하기 B, A1 곱하기 B 더하기 A2 곱하기 B 더하기 A3 곱하기 B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지만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유 인력이 서로 같음을 증명할 수 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요거는 아마 이렇게 계산해보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자, 요거를 더하면은 A잖아요. 결국 A 곱하기 B로 똑같아진 거란 말이에요. A를 지구라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B를 태양으로 생각했을 경우에 태양을 B1, B2, B3, B4, B5 태양을 각각의 부피 요소들로 잘게 조각을 냈을 때, 쪼개봤을 때 태양이 이렇게 5개의 부피 요소만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힘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 이게 되는 거죠. 혹은 여기에서 이 A를 A1 플러스 A2 플러스 A3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이것 역시도 A죠. 여기서 B를 B1, B2, B3, B4, B5로 세분화 시켜도 결과는 A 곱하기 B, A 곱하기 B로 똑같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식이 똑같은 식이라는 건 알겠죠? 요 위 녀석이랑 이 B만 B1 이렇게 세분화 시켜주면 이 둘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 위에 건 뭐예요? 지구가 태양을 당기는 힘. 이건 뭐예요?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에요. 이 두 개가 같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뉴턴은 뭐 이 원리를 이용하여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만유 인력의 실제를 입증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보기로 넘어갑시다. 이 여기에서 이해해줘야 되는 녀석은 이거였어요. 이제 보기로 갈 텐데 초파리가 좀 꺼졌으면 좋겠네. 아무튼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구는 무한히 작은, 이거 이해했으면 이거 이해하는 이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구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피 요소 여기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 녀석들이 각각 다 부피 요소들인 거죠. 각각의 부피 요소들인 거예요. 요거를 잡고 가야 이해가 빠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피 요소들이 빈틈없이 한 겹으로 배열되어 국껍질을 이루고 각각이 껍질로 쌓여있는 양파 같은 거예요.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그렇게 그 국껍질들이 양파처럼 겹겹이 쌓여가지고 구를 이루는데, 이때 부피 요소는 그것의 뭐예요? 그것은 뭐예요? 뭐
구껍질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부피 요소는 이 구껍질의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을 갖는 질량으로 갖는 질점으로 볼 수 있다. 요 녀석을 말하는 거죠. 부피 요소. 구껍질이 아니죠. 이거 잠깐 정신이 나갔네. 부피 요소는 그것이니까 이것도 부피 요소죠. 부피 요소의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을 질량으로 갖는 질점. 이 부피 요소 하나가 하나의 질점인 거예요. 여기에서 봤듯이 하나의 질점인 겁니다. 질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죠. 뭐예요? 질량은 있지만 실제로는 크기는 없는 어떤 가상의 물체, 그냥 질량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정한 개념인 겁니다. 이 부피 요소를 하나의 질점이다. 자, 그리고 1, 2번 이해해야 되는데,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굿껍질을 구성하면 이 굿껍질을 부피 요소가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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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1번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요런 녀석이 있어요. 요런 녀석이 있는데 요 녀석들이 이 P를 만유인력으로 끌어당긴단 말이야. 하나하나가 도도도도도도도도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요 녀석들을 전부 다 O라는 점으로 한 대 모은 질점으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이 지금 어둡게 회색 칠해져 있는 이 구 껍질에 있는 모든 부피 요소들을 O라는 점에 한 번에 모아가지고 더해버린, 이런 식으로 더해버린 B1, B2, B3, B4, B5를 B로 더해버린 이 점에서 땡기는 만유인력이랑 요 녀석들이 각각 자기 위치에서 땡기던 만유인력이랑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1번은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서 우리가 이 정리를 왜 했냐면 이거를 말해주기 위해서예요. 이 녀석은 결국은 이거지, 우리가 박스 쳤으니까 이걸로 설명할게요. 위에 걸로 설명해도 되는데, B 곱하기 A라는 요 녀석은 B1 플러스 B2 플러스 B3 플러스 B4 플러스 B,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B5라는 것을 B라는 한 점에, 중심점에 모았을 때 각각의 땡기는 힘과 모았을 때 땡기는 힘이 똑같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2번 볼까요? 1번에서 구 껍질들이 각각 구를 구성하겠죠? 자, 그러면 이 구는 밀도가 균질한 구대칭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봐봐요. 빨간색으로 요 구 껍질을 이루는 녀석하고 요 구 껍질을 이루는 놈하고 부피 요소의 개수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밀도가 균질하다고 했고 요 녀석에는 부피 요소가 들어갈 공간이 작고 이 녀석에는 부피 요소가 들어갈 공간이 넓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부에 있을수록 부피 요소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밀도가 같으니까 같은 공간에, 같은 너비에, 같은 개수의 부피 요소가 들어가야 밀도가 같죠. 그쵸? 그렇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우리 지금 그 생각까지는 이건 사실 문제 풀기 위한 생각이었는데, 이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을 생략하고 이 이야기입니다. 요렇게 생각이 이어졌다면은 이거를 만약에 모든 구 껍질들을
하나로 통합을 시켜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9 곱하기 A는 9껍질 1에서부터 땡땡땡땡 9껍질 n까지를 전부 더한 거 곱하기 a라고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 a가 사실은 이 설명에서 가져온 거지, 이 보기에서는 사실 이 a는 p로 바뀌어야 되고 이 b는 o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해하죠? 아무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구껍질로 너비를 넓히고 뭐 그런 식으로 점점 확장을 시킨 거죠. 1, 2에 의하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대칭인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P라는 어떤 점을 당기는 만유 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 이 녀석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이 다음에 나올 말은 당연히 뭐겠어요? 하나의 질점이 중심에서 땡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이 구 전체가 요 녀석을 땡기니까 질량으로 생각하는 거죠. 질량이 이만한, 이거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구가 어떤 한 점, 태양이 어떤 한 점을 땡기는 힘은 이 지구, 이 태양의 질량을 모두 한 점으로 그 천체의 중심점에서 질량을 한 점으로 모았을 때 그 중심, 그 모인 질량이 어떤 한 점을 땡기는 힘이, 만유인력? 힘? 같다 라는 겁니다. 어려운가요? 이해했죠? 지구 전체가 밖에 어떤 점을 땡기는 힘은 이 지구 전체의 질량을 가운데에 한 점으로 모았을 때 이 점이 저 녀석을, 아까 땡겼던 놈을 다시 땡길 때 땡기는, 그때 그 녀석을 땡기는 힘이랑 같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바로 문제를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사실 제가 아까 말했던 거 있죠. 요게 핵심이었어요. 자, 봅시다. 1번 볼게요.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구껍질들이 같은 두께일 때 하나의 구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유 인력은 그 구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구껍질이 점점 이렇게 반지름이 커질수록 공간은 넓어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피 요소는 많아지니까 당연히 밀도가 균질하다면 외부에 있는 녀석의 질량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렇다면은 질량이 크기 때문에 땡기는 힘은, 만유 인력은 반지름이 클수록 커지겠군. 맞는 말인 겁니다. 2번 볼까요?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 인력, 그리고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유 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이건 완벽하게 틀린 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아까 무슨 말이 있었죠? 무슨 말이 있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래로 끌어와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A1 곱하기 B, B는 뭐였죠? B1, B2, B3, B4, B5라 그랬죠? A1 곱하기 B는 B1 곱하기 A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거 제가 풀어줘야겠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는 말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라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계산할 수 있죠? 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해준 겁니다. 요거 풀어서 해보세요. B를 B1, B2, B3, B4, B5로 하고 A를 A1, A2, A3로 했을 때 이 둘의 결과가 같게 나오는지 다르게 나오는지를 계산해보세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틀린 말입니다. 이게 왜 아니냐? 태양과 지구의 부피는 우리가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태양의 질량과 지구의 질량이 똑같고 태양의 부피 요소와 지구의 부피 요소의 개수가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m이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이 m이라는 녀석이 몇 개가 더해져야 지구 전체의 질량과 같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아마 반드시 태양을 이루는 m이라는 녀석의 개수와는 차이가 날 겁니다. 지구의 개수와 태양의 개수는. 이해가 됐나요? 얘기하면서도 이거를 너희들이 이해할지 이해하지 못할지 나는 사실 정확하게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최대한 열심히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은 아무튼 요게 뭐가 모순인지는 알겠죠? 요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자, 그리고 이거 지우고 3번 가볼게요. 3, 4, 5번도 당연히 판별을 해야겠죠? 질량이 대문자 m인 지구와 질량이 소문자 m인 달은 둘의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대문자 m, 소문자 m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서로 당기겠군. 똑같죠? 맞는 말이죠? 질량이 m, 질량이 요렇게 여기에서 말한 것을 근거로 찾아야 되나요? 아니면 여태까지 이해한 걸로 전부 다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되죠. 이 녀석은. 지구와 달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을 이거 이제 다 지울게요. 필기한 거 다 지울 겁니다. 싹 밀 거예요. 달과 지구라는 녀석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은 있잖아요. 요 중심점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이렇게 가져온다고 보면 돼요. 두 점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과 똑같겠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질량은 사실은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이 달의 질량이 가운데 있는 질점 하나로 모였을 때 지구의 질량이 가운데 있는 질점 하나로 모였을 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둘로 나눠가지고 이 녀석은 그냥 두 천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 그리고 이 둘은 뭐예요? 이 두 천체의 질점을 모두 가운데 점으로 모았을 때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두 개를 끌어당기는 힘은 우리 앞에서 이미 같다고 말을 했겠죠. 했겠죠가 아니죠. 말을 했죠. 4번 볼까요?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 인력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태양의 그 부피 요소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 인력들을 모두 더하면 구해지겠군. 이거 똑같이 그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 B1이라고 칩시다. 곱하기 A는 뭐라고 했어요? B1 곱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와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뭐라 그랬어요? A라 그랬죠. 똑같죠? 5번 볼까요? 반지름이 R, 질량이 M인 지구와 지구 표면에서 높이 H에 중심이 있는 질량이 아이 씨발 뭐야 질량이 M인 구슬 사이의 만유 인력은 자 이거 아 이거 보기만 해도 엿 같네 이거는. 자 봅시다. 이렇게 지구를 하나 그려볼 건데요. 이 지구의 반지름은 R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질량은 대문자 M이고요. 이 지구 표면에서 높이 H에 중심이 있는 질량이 M인 구슬 사이에 이건 동그라미로 쳐도 되고 아니면 아예 가운데로 한 점으로 모아졌다라고 생각해도 똑같은 거죠. 요 녀석의 사이에 있는 만유 인력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데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죠? R 플러스 H이죠.
이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이 3번이랑 5번은 똑같은 말이죠. 이거를 지구, 이거 쇄구수를 달로 치고 이 거리만 h와 r로 해가지고 r 플러스 h인지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원리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A, A1, A2, A3, B, B1, B2, B3, B4, B5 곱하기 A, B 곱하기 BA인가요? 아무튼 간에 그 곱할 때 썼던 이 보기를 설명할 때 썼던 이 설명이 사실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였어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게 보기에서 나왔나요? 아니면 지문에서 나왔나요? 지문에서 나왔죠. 그래서 지문을 먼저 봐주라는 겁니다. 와, 25분, 26분 걸렸네. 근데 그만큼 걸려가지고 이해를 완벽하게 제가 한 대로 하면은, 그리고 나중에 생각할 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처음에는 계속 써야 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머리로 풀 수 있다면은 진짜 이거는 1등급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오래 걸려가지고 별표 치고 뒤로 넘겼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요. 시험 문제지가 나왔을 때.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0.5초 만에 바로 별표 치고 안 풀었거든요. 물론 맨 마지막에는 풀어가지고 맞긴 했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저도 그렇게 푼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고 별표 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